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항문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혹 항문이 아파서 고생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변을 모두 보고 나서 항문이 아파서 자리에 바로 앉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배변과 무관하게 항문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보통 항문통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병명으로 일과성 직장통이라고 합니다. 일과성 직장통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항문 통증입니다. 보통 항문 안쪽이나 주변의 강력한 근육 경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새벽에 10여 분 정도 항문 주위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통증은 어느 때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밤사이에 나타나기도 하고 낮 동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항문 주위 근육이 쥐가 나듯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잠을 깰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통증은 저절로 멈추기 때문에 일과성 직장통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음부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질 주사요법 후나 자궁 절제술 후에도 나타납니다. 그 밖에 성행위, 올경, 심한 변비나 설사, 스트레스 등이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화 요인 없이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과거에도 항문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열을 원인으로 받지만 체질과 겸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발병 원인이 달라집니다. 습열, 기체, 기어, 혈어 등으로 원인과 치료법을 달리합니다. 간혹 입안이 아픈 구강통과 혀가 아픈 설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심혈로 보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함께 항문 직장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염으로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 항문이 빠질 것 같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급 후중에 의한 항문통입니다. 설사 등의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삐질거리는 대변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아랫배까지 당기면서 아픕니다. 이 경우도 일종의 일과성 직장통입니다. 일과성 직장통으로 진단이 되려면 관련된 질환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치질, 항문열상, 농양, 직장암, 만성염증성 장질환, 전립선염, 자궁 및 난소질환, 다발성 경화증, 말초신경염, 우울증 등입니다. 이들 질환은 모두 항문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변을 볼 때 항문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치질이나 치열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변에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화장지로 닦았을 때 휴지에 피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항문통은 심한 통증이 있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또한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항문 거근은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항문 괄약근으로 배변을 조절하는 데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골반 주위와 직장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항문 거근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항문통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한 번 나타나면 30분 이상 나타납니다. 내시경이나 유관적으로는 기질적인 문제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 일종입니다. 특징적으로 직장 수지 검사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뒤쪽으로 당기면 통증이 유발됩니다. 일과성 직장통은 이 검사로 통증이 없습니다. 꼬리뼈에 문제가 생겨도 항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골통이라고 합니다. 엉덩방아를 찢거나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기를 반복하거나 가격을 당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골을 다친 경우에도 항문통이 유발됩니다. 그러나 외상성 미골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초기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침 치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꼬리뼈 교정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과성 직장통의 치료는 양방에서는 보통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심하면 주사요법도 시행합니다. 보톡스나 전기 자극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한약 처방으로는 대장과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처방을 합니다. 항문은 대장의 부속기관이면서 대장과 폐는 서로 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문이 빠지는 듯한 후중감을 느끼면서 항문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보중익기탕이 명방입니다. 보중익기탕은 위하수나 위무력에도 좋습니다. 근육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약감초탕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변비나 설사를 치료해서 배변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과 허실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합니다. 항문 주위에 거머리를 물리는 거머리요법도 있습니다. 거머리요법은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진통작용을 나타냅니다. 거머리요법은 치질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이와 동반된 항문통에도 좋습니다. 치질과 무관한 항문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해로 만든 연고제인 오공고는 항문통에 효과적입니다. 오공고는 진통작용과 소염작용이 강해서 치질이나 종기에도 특효합니다. 만성변비가 직장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바나나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대변을 수월하게 내보냅니다. 그러나 덜 익은 바나나는 타닌 성분이 많아서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해서 대변을 단단하게 합니다. 따라서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가 좋겠습니다. 또한 항문통에는 마가 좋습니다. 마를 산약이라고 하는데 절반은 생것, 절반은 볶은 다음에 한 번에 20g 정도를 물로 해서 빈속에 복용합니다. 마는 변비나 설사를 조절하면서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합니다. 매운 음식은 항문 직장 점막을 자극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좌욕을 해주면 좋습니다. 좌욕은 따뜻한 물로 해도 되지만 약숙을 끓여서 훈증을 하거나 좌욕을 하면 좋습니다. 좌욕을 할 때는 엉덩이가 푹 담길 정도가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온찜질도 좋습니다. 가정용 온찜질팩을 이용해서 깔고 앉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하는 핫팩은 터질 수 있어서 깔고 앉지 않습니다. 어린 탱자를 지실이라고 하는데 지실 말린 것을 불에 구워서 명주 주머니에 넣고 찜질을 해줘도 좋고 볶은 소금을 명주 주머니에 넣고 그곳에 앉아서 찜질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의자에 너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걷기 등의 적당한 운동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항문 부위의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항문통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문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간혹 종양 등의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항문통을 숨기지 맙시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항문통을 숨기지 말고 잘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